투자에 적합한 아파트는 뭐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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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이렇게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늙어서 놀고 싶은 노세입니다. 좋아, 잘 가고 있어. 요새 이 멘트를 안 하니까 자꾸 잊혀지는 것 같아서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아파트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요번에 분석하는 방법은 저번에 제가 방송 올려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깊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릴 분석법은 이 지역이 어떠한 호재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겠다 이런 분석법이 아니고, 이 많은 아파트들 중에서 난 과연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는가에 대한 분석법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각종 어떤 호재들로 인해서 개발 압력이 불어넣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이런 분석법은 아니에요. 이걸 참고해 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드리는 아파트는 뭐 아파트를 사라는 추천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아파트를 산다면 그 중에서 이런 아파트를 사야 된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아파트를 사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방식은 어디에 적합하냐면, 이런 아파트 분석은 좀 부적합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신축 아파트잖아요. 반면에 이런 쪽은 좀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이거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같은 조건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방식은 같은 조건의 아파트들이 다수 있을 때 과연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아파트를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방식이에요. 지금 여기는 오이도역 주변에 있는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이쪽에 밀집해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여기서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도출해 내는 방법이에요. 이쪽은 105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신축이기 때문에 이쪽은 좀 제외로 하고, 그리고 25년 이상 됐다, 뭐 20년 이상이 됐다, 재건축이 도래한다, 이럴 때 굉장히 적합한 방식이에요. 분당 신도시에도 적합할 수가 있겠고, 뭐 3본 신도시나 아니면 평촌 신도시 이런 데가 좀 맞을 수가 있겠죠. 과연 이런 아파트들 중에서 우리는 재건축이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우리는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그거에 맞는 방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엑셀로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아파트명, 그리고 여기는 주소, 용적률 적고요, 건축 연도 적을 거고, 세대수, 그리고 매가, 전세가, 갭 비용이죠. 요 갭 비용은 매가에서 전세가를 빼면 갭 비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용도지역, 그리고 여기는 면적이고요. 총 대지 면적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면적을 평으로 환산을 한 거고, 그리고 이쪽은 연면적이죠. 연면적도 제곱미터로 적어보고, 이쪽은 연면적 평으로 적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세대수 34평으로만 국한을 할게요. 왜냐면 뭐 25평, 34평 여러 타입별로 적게 되면은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통일성을 있게 하는 게 좋죠. 여기는 비율이라고 적을 거고요, 환산값, 그리고 여기는 대지권을 적을 거고요. 이거는 대지권도 보기 편하게 평으로 환산을 할 겁니다. 대지 평 단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그리고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 이렇게 좀 적어볼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노가다예요. 시간을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하나하나 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쪽에 무진 아파트라고 보이죠? 무진 아파트고요. 그리고 주소는 보시면 여기 나와 있어요. 정왕동 1629번지. 여기다가 1629번지. 정왕동은 뺍시다. 정왕동 위에다가 적어주고, 용적률은 116%, 건축연도는 1996년, 세대수는 488세대, 매가는 여기 이제 2억이라고 나왔죠. 2억하고 여기 보시면 타입별로 가격이 달라요. 되도록이면은 이거는 최신순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최신순으로 하되 좀 작은 평형대. 왜냐면 과거 3월 24일, 현재자가 4월 13일인데 3월 24일 물건은 좀 신빙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최신순으로 하는 게 좋고, 이거는 정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그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값을 정하시면 됩니다. 뭐 2억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일시 100천만 2억이죠. 그리고 전세가, 요걸 보면 여기 이제 시세 실거래가 보면은 전세가가 나와요. 전세가가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가가 좀 상승해서 높은 가격에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아마 과거에 좀 전에 전세를 계약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전세가를 기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전세가 보면은 한 요쯤 거래된 게 실거래가가 1억 5천이죠. 일시 100천만 1억 5천이 됩니다. 전세가가. 만약에 실입주가 가능한 물건이라면 전세가를 새로 갱신해서 전세가를 높여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현재 전세가는 요 정도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서 뭐 1억 3천이라고 쳐봐요.
그리고 매매가가 2억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요새는 전세가가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아마 한 1억 7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물을 주인이 실거주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매수를 해야 돼요. 2억짜리 아파트를 저희가 주인이 실거주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당연히 집주인은 나가겠죠. 그러면 새로 세입자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새로 세입자를 넣을 때 현재 전세가 수준에 맞춰서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요거를 매수하게 되면은 7천에 갭이 들어가지만 실거주자를 내보내고 새로 전세를 넣게 되면 요즘 전세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3천의 갭으로 투자가 가능한 거죠. 이게 가장 베스트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럴 때는 요거 매수에 대한 부동산 복비를 수수료를 계산을 하셔야 되고 이 전세가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중으로 수수료가 들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실거주 할 수 있는 아파트 매물이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참조를 하고 지금 전세가를 적는다기보다 과거에 요런 전세가를 적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이건 예외잖아요. 이건 원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전세가를 적는 게 좀 바람직해요. 그래서 여기 전세가를 과거의 전세가로 적어줍시다. 그러면 여기 갭비용은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빼면은 갭비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용도지역하고 면적하고 이런 것들을 적어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어디서 찾냐? 찾아봅시다. 여기서 네이버에서 경기도 지역이니까 경기도 부동산 포털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이쪽에 들어가셔서 지금 무진 아파트를 하고 있죠. 무진 아파트의 정보를 보면 정왕동 1629번지 여기다가 집원 검색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629번지 검색을 하면 나오죠. 보시면 여기에도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면적이 29,167제곱미터 29,167제곱미터고요. 용도지역은 2종 일반지구죠. 2종 일반지구 이쪽 2종이라고 칩시다. 면적을 평으로 하려면 제곱미터 곱하기 0.3025 이렇게 나오고 이걸 좀 보기 좋게 8,823평이라는 얘기죠. 연면적은 이종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시흥시는 250% 용적률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곱하기 2.5 하시면 됩니다. 연면적 평으로 하려면 뭐 여기서 0.3025 곱하면 되죠. 보기 좋게 자릅시다. 이 말이 이해가 되죠? 무진 아파트의 총 대지 면적이 8,823평인데 여기에다가 250% 용적률을 적용을 하면은 22,058평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34평을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나누기 34를 하면 되고요. 649세대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비율은 재건축됐을 때 세대수 나누기 현재 세대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1.33이 나오죠. 이 말 뜻은 현재 세대수에서 1.33배만큼 34평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환산값은 그냥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해서 그냥 정한 건데 갭비용 투자 비용에서 비율값을 나눈 겁니다. 3,761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대지권은 무슨 뜻이냐면 이 무진 아파트 2억짜리 안에 대지가 몇 평 있는지 이걸 뜻하는 거예요. 대지 안에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파트 한 동이 전용 면적이 25평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안에 건물 면적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대지 깔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정도 될 수 있으려나? 요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대지가 뭐 10평일 수도 있고 몇 평일 수도 있고 이건 용적률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게 몇 평인지 이게 대지권이에요. 이걸 알아내는 방법은 여기서 토지 정보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집합 건물 대지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진 아파트 106동이죠. 106동 쳐보면 돼요. 그런데 대지 비율이 59.428, 59점. 총 대지 면적이 29,167이고 그 중에 대지권 비율이 59.428이랍니다. 근데 이게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101호랑 102호랑 어지간해서는 같아요. 근데 가끔 다를 때가 있어요. 뭐 101호가 좀 큰 면적일 수가 있고 102호, 103호, 104호가 작은 면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106동이라는 정보밖에 없잖아요. 호수까지는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 본 다음에 101호, 102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대지권 비율이 달라진다면 101호가 다른 걸 수도 있고 102호가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물건이 101호인지 102호인지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건 공시가격 가보시면 여기 공시가격이 101호가 여기 지금 101호가 77제곱미터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77제곱미터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엔 그거에 맞춰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59.428제곱미터입니다. 대지권이 59.428제곱미터죠. 그럼 여기서 곱하기 0.3025 하면 평이 나오죠. 보기 좋게 전부 다 소수점 날려버릴게요.
요거까지 나오는 게 좋으니까 18.0평. 그리고 대지 평당가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지금 이 아파트를 접근하는 목적은 2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아파트의 건물값은 무의미합니다. 이게 다 밀려버리고 재건축을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값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 땅값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이 평당 얼마인지 구해내는 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25년 차기 때문에 5년 뒤에는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값은 무의미하고 땅값이 중요해요. 그래서 땅이 평당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아파트를 찾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 평당가라는 거는 현재 매가가 얼마야? 2억이잖아요. 2억. 근데 이 2억짜리 아파트 안에는 대지권이 18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대지 평당가로 나눠보자면 건물값은 무의미하다고 했죠. 대지 평당가는 현재 매가에서 대지 평을 나눠보면 1113만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아파트가 2억짜리인데 여기 안에 갖고 있는 대지 평이 18평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18평의 값이 평당 1113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대당 평균 지분은 총 세대 면적이 8,800평이고 나누기 세대수가 488세대, 한 18.8평, 세대당 18.8평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이제 계속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입력을 해 나가볼게요. 시와 유천 아파트, 시와 유천, 주소는 1628, 용적률은 137%, 건축연도는 1996년, 세대수는 580세대, 매가는 2억 6,500, 전세가는 1억 8천, 갭비용은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를 다시 또 검색을 해봅시다. 1628번지, 여기서 1628번지 검색을 하시면 여기서 대지 면적이 39,163, 39,163, 2종 주거지. 연면적 나오고, 면적 나오고, 비율값 나오고, 환산값 나오고, 대지권은 이게 지금 906동이죠. 토지정보 들어가서 집합건물 대지권 906동 76.261. 네, 이러면 지금 나온 매물이 대지권이 23평을 갖고 있고 대지 평당가가 1149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율 환산값은 1.5. 1.5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세대수가 580세대인데 34평을 짓게 되면 871세대가 나오고 환산값은 1.5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비율로 보면 이렇게 계속 입력을 하면 돼요. 어디까지 입력해야 되냐? 여기 입력했죠. 여기 입력했죠. 여기 다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다 입력하시면 돼요. 다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이 중에서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걸 다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는 대부분 96년도, 95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25년, 27년 이렇게 됐어요. 슬슬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죠. 이런 아파트들 중에서 재건축이 될 거 아니에요. 30년 연한이 되고 나중엔 언젠가는 되잖아요. 재건축 뭐 40년 때 해준다, 40년 뒤에 될 텐데 무슨 지금 재건축을 들어가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재건축이 될 거예요. 재건축 된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재건축 압력을 받으면서 압력이 오면서 점점점 아파트 값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결국엔 재건축이 된다고 한다면 가장 사업성이 좋은, 그리고 현재 들어갔을 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다 따져본 다음에 미리 사두고 재건축 압력이 받아들여지면은 점점점 그런 아파트는 제 가치를 인정받을 테니까 그런 거를 사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 아파트 값이 올라왔을 때 저희는 뭐 팔고 나오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엄청 오래 걸려요. 이거 다 입력하시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저도 오래 걸리고 뭐 요령이 없어요. 그냥 노가다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이런 데이터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갭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잖아요. 갭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니까 그런 값을 좀 찾아낼게요. 여기다가 필터를 좀 걸어 주시고요. 오름차순으로 좀 보면은 이제 갭 비용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인 거죠. 여기 나와요. 여기서 한 1억까지 좀 색을 칠해볼까요? 1억까지? 우리가 뭐 1억 정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럼 1억 정도 색을 칠해봅시다. 그리고 비율값이 좋아야 돼요. 비율값이라는 거는 재건축이 됐을 때 현재 세대수 대비해서 얼마만큼 신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냐, 재건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비율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건축 타업성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한 1.5 이상을 좀 칠해볼까요? 1.5 이상을 칠해보고요. 그리고 환산값이라는 거는 갭 비용 투자 대비 비율이 얼마나 좋은지의 환산값이죠. 보시면 환산값이 한 5천 미만으로 한번 해봅시다.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대지권 평당 가격은 당연히 쌀수록 좋은 거예요. 여기에 A 아파트가 있고 B 아파트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이에요. 입지가 동일하다고 쳐봅시다. 근데 여기 25평 아파트가 있고 여기도 25평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을 봤는데 여기가 2억 5천이에요. 그리고 25평 이 B아파트도 2억 5천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대지권이 볼 땐 모르잖아요. 대지권이 여기는 15평이에요. 대지권이. 근데 여기는 10평이에요. 25년 됐다고 쳐봅시다. 우린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당연히 이 아파트를 사야 되죠. 왜냐면 대지권이 높으니까. 아까 서두에서 건물 가치는 쓸모없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땅 가치만 반영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없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당연히 이 아파트를 사야 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건축 압력이 받으면 지금은 당장은 아파트 값이 같을 수도 있지만 이 격차는 더 벌어져요. 이 아파트가 훨씬 더 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아파트를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낮을수록 좋겠죠. 평당 가격 낮은 거 한 어느 정도로 쳐볼까? 20등까지 해볼까요? 20등까지 칠해봅시다. 칠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있죠. 여기 이제 겹치는 것들. 요런 것들이 겹치죠. 이런 것들 겹치고 네, 이것도 겹치죠. 이런 아파트들이 투자하기 괜찮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아파트들만 지금 색을 칠해볼게요. 최대한 겹치는 아파트들. 요거 아파트 시화동보 그리고 계룡 2차 이 아파트들 중에서 이제 투자처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 이제 다 걸린다는 게 이 아파트들은 지금 여기서 선택한 아파트들은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갭 비용이 적으니까 그리고 재건축이 됐을 때 사업성이 좋고 그리고 대지 평당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체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 위주로 우리는 투자처를 보고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다음에 좀 파악을 해보시면 돼요. 어떤 파악을 해야 되냐면 아파트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쪽 아파트보다 이쪽 아파트들이 비쌀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105 신도시라고 있는데 여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요 시설들이 아파트 값을 견인해요. 더 끌어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105 신도시에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들이 더 비쌀 거예요. 보시면 여기 819만원, 903만원인데 반해서 여기 막 1500만원 이러죠. 이쪽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은 아마 여기에 이제 공장지대가 있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가격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900만원대죠. 이 위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무래도 더 비싸게 받는 이유는 이쪽에 있는 인프라를 좀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인분당선과 4호선인 오이도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아파트 값들이 좀 더 비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유천 금강 아파트가 갭비용이 5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사업성도 괜찮아요. 그리고 대지 평당 가격도 괜찮은 수준이에요. 유천하고 금강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유천 아파트는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고 가장 끄트머리에 있어요. 끄트머리에 있어요. 사업성은 좋을지 몰라도 살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만약에 산다면 지금 조건이 유천 금강 아파트가 갭비용이 5천이 든다면 금강 아파트가 유천 아파트보다 사업성이 조금 더 있죠. 그리고 현재 세대수도 금강 아파트가 유천 아파트보다 더 많습니다. 그 말은 좀 더 대단지라는 얘기잖아요. 다들 선호하는 게 적은 세대수의 아파트보다 많은 세대수의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금강 아파트가 더 투자하기 괜찮겠죠. 갭 비용이 동일하게 5천이라면 금강 아파트가 유천 아파트가 사업성도 더 좋아. 그리고 대지 평당 가격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 근데 입지로 봐도 유천 아파트보다 금강 아파트가 더 좋아. 왜냐면 요 바깥에 있는 것보다는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좀 더 가격이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강 아파트가 여러모로 좋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유천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금강 아파트를 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끌어내는 거예요. 시와 동보 아파트는 갭 비용이 6천이죠. 6천이고 대지 평당 가격도 991만 원. 되게 싸네. 비율 환산값도 1.63으로 사업성도 괜찮아요. 볼까요? 시와 동보 아파트 이거네요. 9천만 원짜리도 있구나. 9천만 원짜리는 전세가가 얼마야? 6천, 7천이네. 2천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건가? 이거 좋네요. 이게 이게 좋네요. 왜냐하면 입지로 봐도 금강 아파트보다는 입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은 이유는 여기 105 신도시하고 좀 가까이 있으니까. 물론 여기 공업지하고 좀 붙어있기 때문에 그건 떨어지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와 동보 아파트가 꽤 큰 면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앞에 뭐 좋게 끼워 맞추면 앞에 공원도 있고 그에 반해 갭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사업성도 좀 괜찮은 편이고 무엇보다 대지 평당 가격이 900만 원, 1000만 원 이하예요. 이러면 좋지 않나요? 투자금이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 갭 비용을 6천이라고 적었지만 제일 작은 평형을 사면 갭 비용이 3천 요 정도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시와 동부 아파트가 투자하기 괜찮아 보이네요. 6천만 원. 공시가격도 1억 이하라서 다주택자도 취득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돼요.
이렇게 데이터로 계속 분석해 나가면서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점점점 추리는 거예요. 이런 아파트 리스트를 계속 갖고 있다가 현장에 가보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이 돼요. 예를 들자면 여기 시와 동부 아파트가 9천만 원짜리인데 저는 뭐 이거 전세를 끼고 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온 매물들 중에서 전세 낀 매물이 없어. 그냥 월세밖에 없어.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내가 현장에 가면은 변수가 발생이 돼요. 그런 변수가 발생이 됐을 땐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동부 아파트 패스, 그럼 다른 아파트 어떤 거 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갖고 있는 게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 단순히 비율로 한번 볼게요. 가장 사업성이 좋은 거는 대림 4차 아파트예요. 근데 매가가 5억 4천에 전세가가 2억 8천이니까 갭비용 2억 6천이나 들어가요. 사업성은 가장 좋은 반면에 근데 대지 평당 가격도 평당 1,754만 원이나 합니다. 대림 4단지가 이쪽이에요. 여기가 대림 4단지인데 물론 입지면에서 보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오이도역하고 가장 가깝고 근데 보면 다 대형 평형밖에 없어요. 140제곱미터, 101제곱미터 이러니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가격은 갭으로 들어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거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건 패스를 하는 거고요. 대지 평당 가격이 가장 높은 걸로 한번 볼까요? 2,400만 원 아주 아파트인데 평당 가격이 2,400만 원 보면 비율도 낮아. 이거는 재건축되기도 힘들어요. 재건축 0.57 비율. 오히려 그 일반 세대수가 안 나와요. 분양 세대수가. 아주 아파트 어떤 아파트인가 보자. 예, 아주 아파트 이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이 290%나 돼요.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대지권이 적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지 평당 가격이 너무 높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아파트가 94년도나 됐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아파트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 하면 극혐이죠. 극혐. 이 아파트는 아니 아파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투자성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얘기죠. 이 아파트 올라가면 왜 올라가지? 살기가 좋나 여기 살기가 좋은가 보다. 이런 아파트를 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좋죠.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 거다. 또 하나 예를 드릴게요. 건영 5차 아파트와 계룡 1차 아파트가 있어요. 갭 비용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8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용적률은 109%와 120%예요. 위치를 한번 볼까요? 건영 5차, 계룡 1차. 건영 5차 아파트는 이쪽에 있고요. 계룡 1차 아파트는 이쪽에 있습니다. 계룡 1차. 물론 입지상으로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지도상으로는 건영 5차보다는 계룡 1차 아파트가 좋아요. 면적도 좀 더 넓은 것 같고요. 근데 데이터로 보자면 갭 투자 비용은 비슷해요. 8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근데 계룡 1차 아파트의 대지지분 평당 가격은 1,589만 원이고 건영 5차 아파트의 대지지분 평당 가격은 1,127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업성도 비율이 2.0인데 반해서 1.63. 계룡 1차 아파트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건영 5차 아파트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입지가 좋은 대림 3단지 아파트를 보면 현재 비율이 2.03으로 사업성도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갭 비용이 한 2억 2천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죠. 더군다나 대지권 평당 가격이 2,100만 원이나 합니다. 2,100만 원 정도면 이쪽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신한 토탈 아파트라고 있는데 갭 비용은 2억 5천이나 들어가요. 재건축 사업성은 좀 높은 편이에요. 용적률은 159%고요. 네, 이쪽에 있네요. 신한 토탈 아파트 이쪽에 있는데 대지 평당 가격이 사업성은 있긴 하지만 현재 대지 평당 가격이 2,124만 원이잖아요. 평당. 그래서 요거는 지금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본 다음에 내가 과연 어떤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하고 어느 정도 추리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과 그러지 않는 거는 분명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두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단점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아파트를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단순히 뭐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는 시간을 좀 투자해서라도 만들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익혀두면 뭐 지금은 시흥 쪽에 있는 아파트만 좀 해봤지만 분당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100% 맹신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매가를 지금 적고 전세가를 지금 적었지만 이 매가가 저희가 적은 1억 9천의 값과 분명히 차이가 날 거고 전세가도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이 갭 비용도 그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대지 평당 가격도 그 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뭐 현장에 가서 아파트값 얼마나 하는지 파악을 해보고 그 가격을 여기다가 적으신 다음에 뭐 전세가도 적게 되면 현재 갭 비용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매가만 적더라도 대지 평당 가격은 저희가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바로 대지 평당 가격이 나오고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값으로 인해서 뭐 대지 평당 가격이 1,500만 원이다. 그럼 합리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계산을 해봤는데 2,500만 원이야. 그럼 대지 평당 가격이 너무 비싸다. 투자하기 부적합한 아파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화 해놓고 몇 개 아파트를 추린 다음에 내가 투자할 아파트 추린 다음에 그 아파트의 현장에 방문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현장의 데이터를 반영을 하고 그런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방법은 아니에요.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 되게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들을 기반으로 했지만 부동산 초보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적합한 아파트는 뭐 건영 5차 아파트, 투자 비용 대비 사업성도 괜찮고 대지 평당 가격도 괜찮고 신호 세피항 아파트, 금강 아파트, 시와 동보 아파트, 계룡 2차 아파트, 시와 진로 아파트, 주공 2단지, 유천 아파트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아파트들의 입지나 이런 거를 좀 파악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건 뭐 가격은 매가는 수시로 변할 수 있으니까 현재 이 데이터 값만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데이터를 올려드릴 텐데 이거는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제가 며칠 전에 라이브 했을 때도 세대수가 틀려가지고 데이터 값이 좀 뭉개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를 활용을 하실 거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이 데이터로 인해서 뭐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보셨다 해도 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의 문제인 겁니다. 그거는. 네. 그럼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